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자 또 방문해 주신 조회자 여러분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다가구 주택인데 모든 사건이 그렇진 않지만은 이 사건은 특히 반전이 많습니다. 어떤 추리 단막극이랄까 이 어떤 사유 분석을 하는데 단조롭지가 않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안 밝혀지면 자 보십시오. 7억 800 낙찰 최저가에서 11억 5천 많이도 더 썼습니다. 응찰자 수 3명 매각 허가 결정 났습니다. 대금 납부 기한 정했는데 2024년 6월 27일 미납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왜 어떤 사람이 3명이나 착각하게 된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경매 입찰 보고자 하시는 분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 영상 제작할 때 이번 건은 특이하게 어떤 반전 제일 마무리까지 봐야 결론이 나는 그런 사건,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 성남지원 사건 번호 2023 타경 60709 감정가 14억 4천 최저가 7억 800 청구 금액이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놓쳐갖고 망신 돈 날린 사례 비일비재 무수합니다. 자, 종별 다가구 이것도 의미를 하셔야 됩니다. 다가구는 뭡니까? 집합 주택인데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다가구 위험한 거. 단독주택 요건을 벗어나면은 한가구 두주택으로 해서 중과세 맞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정경사TV 구체적인 사례 케이스 스터디 공허하게 어떤 양도소득세 세법적인 세무사 직역에 계신 분만큼 그 세법에 대한 전문적이지 못하지만은 경매 쪽으로 적용되는 그 초점이 경매에 맞춰진 그런 또 세무관계라든지 법률 전공하고 강의 경험도 있습니다. 공법, 민법, 민사집행법의 케이스 사례로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걸 주안점으로 두고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배당 종기, 이 배당 종기 대항력이 생겼고 우선 변제권이 확정일자로 생겼고 그럼 배당 종기까지 법원에서 신청 좀 하려는데 이 날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변제권 없어지는 겁니다. 그 우선 변제 못 받으니까 우리 입찰자가 배당 신청까지 자료에서 봤는데 그거 참 법원에서 배당하는 주고 나보고 따로 물어주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입찰 보증금 포기하고 재경매 들어가는 사례가 바로 직전 영상하고 영상 한 20몇 번 정도의 2건 제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요사항, 이 허가가 매각 결정 났는데 대금 미납하고 들어간 재경매 사건은 최저 매각 가격 20%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 안 나고 불허가가 나서 미납 아닌 상태에서 재경매 들어가는 경우는 그대로 10%입니다. 자, 좀 특이한 게 써 있습니다. 여기 공부상 이용원이나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가 이용원인데 근린생활시설인데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이용 중이다. 목록이 1층 공부상 예능의 강습소나 근생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주택 용도로 늘렸죠. 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는 것보다 주택 주거용 시설로 이용하는 게 어떤 수익면이나 그렇게 뭔가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추정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 항상 봐야죠. 아까 채권이 소액이면 어떻게 됩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작짜리 물건에 취하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고 또 검토를 대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중복 사건, 선행 사건이 최모 씨가 신청한 게 아까 신청
채권 청구 금액이 6천만 원이고 2차로 박모 씨가 신청한 게 설정 최고금이 2억 5,500이니까 2억 정도로 중복 사건이 들어온 겁니다. 중복 사건은 신청결이 다릅니다. 경매 신청 채권 청구 금액이 소액 이 보완이 돼갖고 대변제하려면 1순위, 2순위 이 두 사람 거 다 변제하려면은 한 3억이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취하 가능성이 감소됐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자, 배당 기일 전 신청을 했는지. 자, 이 선순위입니다. 선순위인 경우에 이 빨간색 표시하고 파란색 표시로 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빨간색 표시. 배당 신청까지 적기에 배당 기일 전에 신청한 경우 파란색까지 표기해갖고 이 두 개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입찰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아서 이 확정이자 받는 날짜 17년 4월 24일에 기준해 갖고 돈을 받아가는 그런 선순위 임차이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 뭐 이제 우리 저 조회 수가 뭐 한 10만 가까워 오고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매수 신청 대리인이 생소한 개념인 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정하는 소정 교육을 받고 법원에 등록을 해야 공제조합 가입하고 손해를 담보하는 그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분들에 대한 손해담보 공제조합을 별도로 가입을 한 매수신청 대리인은 권리분석, 입찰 매수 대리, 입찰이 불발됐을 경우 뭐 꼭 1등이 돼야 돈 받는 그런 시절에는 무조건 1등 시키기 위해서 더 쓰세요 하고 상향 입찰가 그 위로 올리는 걸 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런 걸 방비하는 그런 3단계 절차가 참고하실 분은 캡처해 갖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에도 마찬가지로 문의 장기에 있어서 내부 구조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용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아까 예체는 근생,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시설로 보이는 101호, 103호 두 개실 있고 양편 출입대문 그리고 104호가 있는 등 모두 4개 호실이 있는 바 2층 복도 우측 4개 호실 3층 계단 양편에 4개 호실. 자, 이렇게 주거가 되는데 이 주거시설 지층하고 1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하실하고 1층. 지층에는 이용원인데 여기도 혹시 뭐 반지하 개념 비슷하게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다든지 그 가능성이 높죠. 아까 이 기록되어 있는 지금 문구 해석상 1층도 근린생활시설인데 101호, 102호, 103호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다. 자, 이따가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일자, 배당 신청을 했는지 확정일자 받고 한 사람 외에는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순위, 배당 우선순위 3순위에 상기분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 동일한 선순위입니다. 받고 나머지 못 받는 보증금이 있으면은 선순위 임차인처럼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건 명세서에는 우리가 법원에 경락대금을 냈는데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그리고 인수되는 거가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본건에는 없습니다. 자, 이게 아까 용도 변경에 대개 무단 용도 변경 거는 건축물 대장을 띄면 여기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노란 색깔로 위반 건축물 딱 표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표기가 제가 열람해 보니까 없는 겁니다. 이래서 이 판전 이게 당연히 무단 용도 변경한 건데 아까 문구상으로 봤을 때 표기가 없다. 이례적이죠. 그래서 끝부분까지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변동사항을 봤습니다. 자, 보니까 위반사항 1층 등 근생 주거 127평방미터 2020년 1월 20일자로 원상복구 위반 건축물 일부 해제 해서 여기에 위반 건축물 표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봤을 때 처음에 선순위 임차인 아까 우리 분석해 봤지만 문제 안 됩니다.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신청일자 3개 요소 3박자 다 맞아 떨어져 갖고 이해관계 없습니다. 나머지 임차인도 이해관계 없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 대수선인 경우, 중요 부분 수선인 경우 시가 표준액 뭐 전부에 대해서 10분의 1년에 1회 2회 원상복구 그 과징금이 과하게 나와서 원상복구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 대금 납부한 거 아닌가 또 추정을 해봤는데 위반 건축물 딱 찍었고 원상복구를 했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추정해 보기로, 자, 이번에 문건 접수 내역에 보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 매각 결정일 5월 20일, 그럼 5월 27일로 추정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일이. 매각 결정일 5월 20일, 20일 날 결정 난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24일 날 또 했고, 그 다음에 6월 24일 대금 지급 기한인 것 같습니다. 또 열람 복사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무슨 흔적을 찾으려고 이 문건 접수 내역을 봤냐면은 경매에서 물건 사고 뭐가 시원치 않습니다. 적당히 시원치 않은 게 아니라 좀 물르고 싶습니다. 이 물건을 안 산다고. 그러니까 뭐가 썩었다든지 하자가 뭐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 물릴 수 있는 절차, 매각 결정을 앞두고 입찰 기일,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제기할 수 있는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결정 난 다음에 일주일 내에 할 수 있는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결정 확정된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졌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막차, 인용 가능성은 제일 적겠죠. 매각 결정 취소 신청. 이 아무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어떤 그 입찰 보증금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하고, 그러고 지금 이 사건이 재경매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특이한,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본건이 재경매 기일 잡혀 있죠. 지금 재경매 기일, 재경매일 보겠습니다. 재경매일이 7월 22일입니다. 이 날짜에 진행돼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정이자를 법원에 납부하고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재경매 기일 전에 잔금 납부할 가능성도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입찰을 대비할까? 아니면 이런 물건은 제쳐버릴까? 이게 바로 권리 분석의 그 초점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가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검토하다가 아예 입찰을 어떤 추천도 정경사 TV 입장에서는 보류한다든지, 입찰자 입장에서는 입찰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그 권리 분석의 어떤 그 지향점입니다. 이 물건은 건축과 문의가 필수입니다. 아까 용도 변경 원상복구는 했지만은 660평방미터가 그 다가구 주택, 한 주택으로 인정되는 세법에 한 가구 한 주택, 뭐 장기거주, 양도세 면제, 그런 조항에서 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함으로 해갖고 아까 주거 부분을 늘렸다든지 해서 두 주택이 되는 그런 단기 어떤 그 차익을 염두에 두고 입찰을 받는데, 이게 그 주거 부분을 없앴지만은 온전히 제대로 돼서 어떤 그 부동산 세법 별도입니다. 그 저기 개념이 세법에서까지 인정되는 660평방미터 미만으로 초과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으로 다 정리가 됐는지, 정리가 안 됐으면 양도세 중과됩니다. 양도세 안 나오겠지 하고 매매했다가, 그러니까 그 이러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사 TV는 일단 입찰가 추천을 보유하겠습니다. 건축과 문의하고, 그래도 입찰 한번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축과 문의하시고, 이 어떤 부동산 세법상 660평방미터를 주거 부분이 초과한 건 아닌지, 이것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입찰 검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